안녕하세요, 이영석입니다. 요즘에 구독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뜨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유행같이 이렇게 번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독 비즈니스 모델이 어디서 시작이 됐고 또 그것이 어떻게 발전할 건지에 대한 배경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반응에 따라서 구독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업종, 어떤 상품의 경우 또는 어떤 콘텐츠의 경우 구독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면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구독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이렇게 도입되게 된 배경, 그리고 어디서 시작됐는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거래의 한 유형이죠. 구독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그래서 거래를 진화 과정을 보면요. 원래는 정가로 판매를 했어요. 물론 그 전에 1600년대부터 이제 정가 제도라는 게 생겼는데 그 전에는 이제 흥정에 의해서 됐죠. 우리 옛날에 장터 가면 하듯이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새롭게 나타나는 게 리세일이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저가 모델이 선을 보이게 되죠. 그 다음에 나타난 게 이제 종량제, 그 다음에 경매,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구독 비즈니스 모델로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걸 우리가 거래 진화 과정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독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모형일까? 물론 여러분들이 뭐 익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 있는데 고객이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무료로 볼 수 있는 고객이 첫 번째 이 그룹이고요. 그러니까 첫 게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무료로 다 제공을 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뭐 광고도 붙고 이런 여러 가지 또 다른 수익 모델을 붙일 수는 있지만 어떻든 그 첫 번째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가치가 있구나, 이 콘텐츠가. 그리고 막상 써보니까 이게 참 좋네. 이랬을 경우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그 프리미엄 서비스는 이제 돈을 낸 사람, 또 가입한 사람,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추가의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구독자들은 내게 된 그런 모델이죠. 그래서 유료 전환하기까지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전략이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 서비스 모델을 하려고 했을 경우는 뭔가 무료로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프리미엄 서비스로 갔을 경우에 과연 이 고객들이 따라올 것인가에 대한 것을 처음에 설계가 돼야 되겠죠.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들 넷플릭스 그동안에 봐오셨을 텐데요. 넷플릭스는 크게 세 가지의 모델이 있습니다. 소위 베이직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스탠더드 모델이 있고, 프리미엄 모델이 있죠. 그때마다 가격이 점진적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기본 서비스 모델의 이 베이직 모델의 경우는 그것에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아마 내 기억에 한 9불 정도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 모델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단계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 경제를 이제 과거 역사적으로 보니까 1900년도, 그때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독 서비스 모델이 없었는데요. 1997년도에 처음 이제 구독 서비스 모델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물론 그 매체, 미디어에서 처음 시작이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약 1% 정도, 이 정도만이 이제 구독 서비스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서 2015년, 5년 전에는요, 무려 75%가 구독 서비스로 미디어들이 전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레거시 미디어로 지금도 이제 나머지 25%는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구독 서비스 모델로 이렇게 변화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언론의 구독 모델을 조금 더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하드 모델, 소위 레거시 미디어 스타일로 그대로 그냥 진행되는 것. 지금처럼 신문 배달하고 또 이제 구독료 내고 이런 정도의 스타일로 가고 있는 게 이제 사전 지불 후에 구독하는 모델이죠. 그래서 런던 타임즈 같은 경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그 하드 모델로 가는 것은 불과 3%에 불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 소위 처음에는 무료로 주다가 나중에 이제 돈을 받는 그런 서비스 모델이 되겠죠. 그것은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금 하고 있는데 약 12% 정도가 지금 그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량 모델이 나오죠. 그래서 일정 기간 무료 후에 또는 일정 페이지만 무료로 하고 그 다음에 유료로 전환하는 건데 요즘에 보니까 일본의 경제신문들이 그렇게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63% 정도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송의 경우는 레거시 미디어가 대체적으로 이제 다 지고 넷플릭스로 이렇게 전환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생활 필수품의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그 면도기 하는 질레트, 이거는 이제 구입해서 사용하는 건데 그 시대는 이미 갔고, 이제 달러 세이브 클럽이라고, 그러니까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보내주는 서비스 모델, 소위 구독 모델이 이미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식품에서도 레시피를 서비스하던 쿠크북이라는 게 있죠. 쿠크북 레시피. 그게 이제 이미 다 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루 에이프런이라는 그 스타트업이 나와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시장이 이 구독 서비스 모델로 점진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블루 에이프런에 대한 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렇게 필요한 거 2인분, 4인분 이렇게 패킹해가지고 그걸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주가가 상승해가지고요.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날로 커지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여러 가지 식품이라든지 또는 이제 애견용품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시장에서 지금 이런 그 블루 에이프런 서비스 모델이 지금 차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구독 모델의 종류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은 회원 기반 모델이 있어요. 멤버십 기반으로 제공을 하는데, 그 매직 스트림이라고 미국에 그런 사이트가 있더군요. 그래서 마술과 관련되는 그러한 도구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독 상자 모델이 있어요. 그러니까 패키지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바크박스라고 이제 강아지를 테마로 한 그러한 식품 중심으로, 강아지 식품 중심으로 서비스를 하는 그런 모델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료 평가판 모델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 무료로 구독한 후에 가입하는 그런 건데요. 음악이나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비디오 스트리밍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차 모델이 있어요. 크로스셀 모델이라고요. 구독자들에게 별도 상품을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례를 제가 이제 해외에서 보니까 일본에 등산 앱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등산가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앱을 통해서 제공을 해요. 물론 무료로 제공하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뭔가 자기들이 경험을 하면서 느낀 점을 그 앱에다가 기록을 하면 거기서 바로 제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메이커 스페이스를 통해서 그걸 제조해서 해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구매하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크로스셀 모델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오늘의 주제처럼 구독 상자 모델은 그러면 어떤 유형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크게 세 가지로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소매 상자 모델이라고 그래서 제공하는 프로바이더가 일정하게 그걸 패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식 그대로 그냥 서비스를 하는 모델이죠. 두 번째가 이제 믹스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10개 제품을 만약에 그 패킹을 번들을 제공을 한다라고 가정하면 5개는 제공하는 프로바이더가 결정을 합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제공을 하겠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리스트를 주고 그 나머지는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믹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델이 요즘에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미스터리 박스. 이건 좀 재미를 겸한 건데 무엇을 줄 줄을 몰라요. 일단 가입을 해 놓으면 상대 소비자가 프로바이더가 어떤 제품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보내줄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받아보고 난 다음에야 이런 제품이 왔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판매도 이렇게 엑스테인먼트 재미를 가미한 이런 판매 모델들이 많이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이제 프로바이더가 전문성이 충분히 인정이 돼야 되겠죠. 예컨대 이제 우리 강아지 식품이다 하면 강아지 식품에 대한 영양가라든지 또는 그 강아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그 나이별로 적당한 식재를 제공하는 이런 이제 신용이 기반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구독 비즈니스 모델을 하기 위한 원칙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제가 간단한 구독 비즈니스 모델의 출생의 과정과 그 다음에 지금 어떤 모형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지만, 그 모델을 내가 채용을 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될까, 이것을 제가 크게 7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페르소나의 명확성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누구로 할 건가가 정확하게 정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 과거에 이제 상권 분석을 하게 되면 그 대상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하잖아요. 여기에 뭐 연령대가 어떤 사람들이 어느 시간대에 객단가는 얼마 정도로 구매를 하고 있다. 여기에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고 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거주 인구는 어느 정도의 인원이고 유동 인구는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팩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대상 시장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페르소나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고정 가격으로 정기적인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소위 이제 번들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콘텐츠의 종류와 품질이 소비자들이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가용성, 소위 시스템 장애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서비스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장 모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한데, 이걸 처음부터 이제 구독 서비스로 계속 끝날 게 아니라 구독을 하고 난 다음에 뭐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또 다른 확장 모델을 좀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설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턴식 계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1을 써보고 2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 부담 없이, 그것에 대한 경계심 없이 넘어가는 그러한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제 락인 효과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단골 고객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합법적 고객 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요즘에는 고객 데이터 잘못했다 큰일 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죠. 이러한 7가지를 정리를 해야만이 기준이 정해져야만이 이건 내가 하면 되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그리고 이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내가 채용해 가지고 만약에 사업을 하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까지 그 7가지 했던 것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신뢰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신뢰를 쌓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게 이제 기업이나 또는 프로바이더의 평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에서 이미 이제 그런 게 시도가 되다 보면 그게 평판이 한번 나빠지면 하루아침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평판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